모두 기억할 거야. 때는 2020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가장 높았을 바로 그때였어. 그게 벌써 2년 전 얘기네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엄청 무서워했었어요. 신경은 막 곤두세워져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1호, 2호, 3호 숫자 매겨가고 이동 경로 공개하고 사람들을 아주 그냥 사회에서 격리시켰었지. 맞아요. 그때는 확진 판정 받으면 일주일치 경로를 다 공개했었잖아요. 신상 공개되고 서로 의심하고 비난하고 야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부터 코로나 확진자는 피해야 하고 두려워할 존재가 돼버렸지. 그땐 그랬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일 첫 번째 확진자에 이어 국내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내용을 정리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할 말이 그렇지. 코로나가 공포 그 자체였던 그 시기의 일. 54세 한국인 남성이 세 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 경로 등 중간 경과 내용은 이날 오후 5시쯤 발표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억하겠지만 그때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았어도 확진자가 동네에 나왔다는 소문만 들려도 괜히 막 몸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코로나 감염을 의심하곤 했었어. 맞아요. 그때는 지하철에서 기침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째려보고 야 분위기 진짜 살벌했었어요. 그렇지. 코로나가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던 시기였어. 어느 평범한 가족에게도 코로나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돼버렸어. 특히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그 일이라뇨?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아팠던 거야.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칼칼하고 열이 났던 거야. 와 설마 확진자랑 동선이 겹친 거예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 하지만 코로나 감염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았을까? 열이 나고 목이 아팠다고 하니까. 그렇죠. 와 걱정 진짜 많이 됐겠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었어. 검사를 받자고요? 그러다가 우리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받아야지. 나중에 일을 키우기보다 지금 확실히 검사 받고 넘어가자고. 아이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받는 걸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기라도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집 동호수는 뭔지 다 알려질 거예요.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해? 일단 검사 받자고. 그렇게 부부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보건소에 가기로 했어. 무서웠어, 부부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보건소로 가기로 됐지. 맞아요. 그때는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조차도 상당히 무서웠죠. 이 부부는 보건소로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 오늘따라 왜 다 아는 사람들인 것 같지? 혹시 나를 알아보는 사람 있으면 어쩌지? 주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면서 가족들은 검사 대기줄에 섰어. 초조했던 시간이 지나고 가족들은 무사히 검사를 받았지. 아 고생했겠다. 그런데 말이야,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지.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2월 28일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시민들이 급증하며 이에 따라 2차 감염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봤어? 예, 봤죠? 이거 확진자가 좀 많아진다는 보도잖아요. 근데 그게 왜요? 지금이니까 그렇게 지나간 거야. 아니, 지금이니까 그렇게 지나간다라는 게 그때는 저렇게 뉴스 보도에 사용하는 코로나 확진자 관련 자료 사진도 굉장히 주의해야 했어. 그게 그렇게 예민할 일이에요? 예민할 일이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가족 얘기 생각나지? 예. 코로나 확진자 관련 소식을 전하는 보도에 아까 말한 부부와 아이가 코로나 검사 대기줄에 서 있는 모습이 자료 사진으로 사용된 거야. 특히 아이가 입었던 유치원복. 그 부부 검사 받으러 가기 전에 어땠는지 기억나? 그렇죠. 막 엄청 고민하고 힘들어 하셨잖아요. 맞아. 굉장히 고민하면서 부부싸움에 가까울 정도로 회의를 하면서
코로나 검사를 결정한 거였잖아.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동네 사람들 모여서 하는 카페 알아? 와, 설마 그럼 그 카페에 가족분들 신상이 다 털린 거예요? 맞아. 다 털렸어. 가족이 방문한 지역 보건소명과 아이가 입었던 유치원복 조합이면 말만하지. 유치원에서는 이미 감기 증세로 집으로 귀가했던 아이가 누구인지 모두들 알고 있었고, 게다가 가족이 방문한 지역 보건소 위치도 공개됐고. 아니,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어떤 유치원에 다니는지, 이름이 뭔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알려진 거예요? 그렇지. 유치원복을 알아본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네.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던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부부와 아이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도 사람들은 이들을 두려워하고 피했대. 이 가족에 대한 신상은 점점 더 퍼져나가고.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더 이상 그 유치원에 다닐 수 없게 됐다는 거야. 맞벌이 부부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지. 아, 근데 이게 느낌이 좀 쎄한 게, 이게 이렇게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와, 어떡해요. 이게 바로 부부와 아이가 자료 사진으로 등장했던 보도야. 특히 이 사진은 최초에 보도한 언론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다른 언론사에도 제공되었어. 근데 이 사진은 코로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기사에 실렸는데요? 이게 뭐 어린이 괴질, 경기 지역 등교 연기 같은 보도에? 그래서 이 가족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착한 마음에서 검사를 받았을 뿐인데, 언론 보도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까지 받았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아니, 그러면은 그 기자가 촬영 전에 동의를 구했어야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코로나 검사 받아봤지? 예, 받아봤죠. 그게 보건소에 가게 되면 뭐 한 1, 2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검사 받는 시간을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 기자분께서 그 부부와 아이에게 동의를 구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충분히 동의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또 의도치 않게 확산된 거지. 아니, 그럼 언론사는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해서 뭐라고 했는데요? 뭐 예측 가능하지 않아? 보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1. 촬영 동의를 구할 여유가 없었다. 2. 뒷모습만 촬영해 문제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3. 사후적 모자이크로 처리하고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바로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지우는 등 나름대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래도 이 가족분들은 진짜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곳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 거잖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상황을 적절히 정리해줬어. 뒷모습을 촬영했다고 하지만 아이의 유치원복과 방문한 지역 보건소, 아이가 감기 증세로 유치원을 조퇴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누구인지 특정 가능. 아이가 더 이상 해당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게 되는 실질적 피해 발생. 사진을 촬영 보도한 언론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다른 5개의 언론사에도 사진이 제공되어 보도가 이루어졌고, 어린이 괴질, 경기 지역 등교 연기 등 코로나 검사와는 무관한 기사들에도 사진이 사용.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만큼 언론사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권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중재부의 권고가 있었고 양측은 손해배상으로 원만하게 잘 협의했어. 언론사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고. 와, 저 가족분들 진짜 저 당시 때는 상당히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언론중재위원회 덕분에 다
다행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네요. 그래. 생각해보면 그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니까. 그렇죠. 아휴, 그래도 다행이다. 그 가족분들도 언론사도 무사히 잘 다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러라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 자, 더 많은 언론 분쟁 사건과 해결 사례들이 있어.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또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언론중재위원회, 언론 분쟁. 그럼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배님. 기대해보라고.